안녕하세요, 세브데드입니다. 오늘은 우리 건이가 또 졸리비 핫도그를 먹고 싶다고 그래서 이 졸리비를 또 찾아왔습니다. 한국에 있는 세부맘이 이 영상을 보면 조금 싫어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건이가 또 먹고 싶다고 하고 하니까 핫도그도 좀 사주고, 또 빵만 먹일 수 없으니까 닭밥이라고 그러죠. 치킨하고 밥하고 있는 그것 좀 사서 오늘은 건이를 좀 먹여볼까 합니다. 물론 뭐 집에서 해놓고 간 반찬 데워서 잘 챙겨서 또 먹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부맘도 너무 걱정하지 말고 좀 편하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또 저희는 졸리비와 함께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는, 한때는 이 필리핀이 아시아의 강국으로 부유한 나라로 살았었죠. 아시다시피 스페인한테 330년 넘게 지배를 받아오고, 그 이후에 미국에게 지배를 받으면서 세계 2차 대전 때는 일본한테도 점령을 당해서 잠깐 지배를 받고, 1940년대 때 미국으로부터 독립을 하게 되고, 미국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아시아에서는 강국으로 부유한 나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아시안 게임 제2회를 개최할 정도로 필리핀은 잘 사는 나라에 속했었죠. 6.25 때도 우리나라의 원조를 하기도 하고, 모든 면에서 미국의 시스템을 따라하면서 의료가 됐던, 교육이 됐던, 법률이 됐던 아시아의 리틀 아메리카라고 불릴 정도로 미국에게 도움을 많이 받으면서 아시아의 강국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는 또 하나 라몬 막사이사이라는 또 걸출한 대통령이 정치와 경제, 사회적인 면에서 모든 것들을 잘 이루어 나가면서 강대국으로 성장을 하게 되지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막사이사이 대통령이 이 세부를 방문했다가 마닐라로 돌아가는 길에 비행기 사고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그 이후에 이분의 그 업적을 기리고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 아시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우는 막사이사이 상을 제정을 하게 되고, 물론 우리나라도 다수의 한국 분들께서 이 상을 수상을 하시게 되죠. 뭐 법률 스님이라든지 기타 여러분들께서 이 라몬 막사이사이 상을 수상을 하기도 하면서 1980년대까지도 나름 아시아에서는 잘 사는 나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고 코미디언 이주일 선생님께서도 베트남전에 유문 공연을 가시기 전에 이 필리핀에 들려서 그 당시 이 필리핀에 잘 사는 모습, 뭐 레스토랑에서 겪었던 에피소드, 이런 것들도 방송에서 잠깐 언급을 하신 적도 있는데, 50년대, 60년대, 70년대까지 요때는 그래도 나름 이 필리핀이 아시아에서는 동경의 나라에 속하고 있었지요. 아무튼 1960년대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이 마르코스라는 대통령이 등장을 하면서 이 필리핀이 장기 집권 체제,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장기 집권 체제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마르코스도 초창기에는 필리핀의 발전을 위해서 나름 정책을 열심히 이어가고 필리핀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뭐 정확한 얘기는 아니지만 이 필리핀 사람들 사이에서 간혹 하는 얘기들이, 초반에 마르코스도 열심히 잘했다, 하지만 미국이 자기네 나라의 이득을 위해서 이 뒤에서 마르코스를 조정을 하면서 장기 집권 체제에 들어가도록 조정을 했다라는 그런 얘기도 간혹 하기도 하는데, 이거는 뭐 정확한 이야기는 아닐 수도 있겠죠. 그냥 뭐 필리핀 국민들이 일부 얘기를 하는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결과적으로는 이 마르코스가 장기 집권을 하게 되면서 그의 가족들, 일가 친척들 뭐 여러분 잘 아시죠? 이멜다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필리핀의 부의 상징이기도 한데, 그 장기 집권 20년 사이에 이 필리핀의 기득권층들이 이 마르코스와 결탁을 하면서 필리핀의 모든 경제, 문화, 뭐 이런 것들을 잠식해 먹어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도 그 기간 동안에 필리핀은 민주주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는 미국형 선진국형의 롤 모델을 따라가고 있었고, 결과적으로 1980년대 중반에 시민혁명이라고 그러죠. 필리핀에서는 에드사 혁명이라고 불리우는데, 그 당시에 아시아의 지역에서는 최초로 시민들이 민주적으로 봉기를 일으키고 정권을 교체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게 됩니다. 그 봉기를 일으키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이제 예전에도 한번 제가 살짝 언급을 해드렸지만, 아키노 상원 의원이라는 이분께서는 6.25 전쟁 때 우리나라의 종군 기자로 참석을 해서 우리나라의 그 참상을 세계적으로 전달을 하셨던 분이기도 합니다. 마르코스의 정적이기도 하고요. 미국 망명길에 돌아오는 길에 마르코스의 지시를 받고 마닐라 공항에서 결과적으로는 돌아가시게 됐는데, 이 계기로 인해서 시민들이 혁명을 일으키게 되고,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아키노 상원 의원의 부인이었던 아키노 여사가 여성으로서의 대통령이 최초로 되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뭐 이때까지만 해도 나름 부국으로 이어질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갖고 시민들은 들고 일어났지만, 결과적으로 그 장기 집권하는 20년이 넘는 사이에 이 필리핀의 경제를 지배하고 잠식해 먹었던 기득권층들의 방법을 이길 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뭐 아무튼 이 마르코스의 등장으로 필리핀은 서서히 어둠의 나라로 들어서게 되지요. 20년이 넘는 장기 집권을 통해서 필리핀 부유층과 결탁을 하게 되고, 집안 식구들을 끌어들이게 되고, 이 집권 체제와 결탁을 해서 서서히 본인들의 부를 축적하게 되고, 본인들의 자본을 불려나가게 되면서 서민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을 서서히 제한을 시키게 되고, 경제를 지배하는 구조로 끌고 가게 됩니다. 이 기득권층들은 잘 사는 사람들만의 나라로 만들어가기 시작을 하게 된 것이죠. 돈이 돈을 벌게 되고 부가 대를 이어가는 구조로 전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지만, 여기에서 이 서민들도 그 모습에 쉽게 적응을 하게 되고 포기를 하게 돼버리는 이러한 모습들이 필리핀의 발전을 억누르고 아직까지도 세계 빈민국 중에 하나로 전락하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도 보는데, 아무튼 이 기득권층에 의해서 이 필리핀은 지금까지도 빈부의 격차가 가장 큰 나라, 아시아에서 가정부를 제일 많이 수출하는 나라, 부정부패가 심한 나라의 오명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저희들 같은 경우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필리핀은 상위 그 10% 이 사람들이 나라를 움직이고 경제를 움직인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기득권층을 이기려고 하는 서민들의 노력도 아직까지는 보이지가 않고, 그저 순응하고 따르고 그냥 행복 지수만 높은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이 필리핀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모습대로 계속 이어진다면 필리핀은 잘 사는 나라의 기회를 영원히 잃어버리지 않을까란 생각도 하게 되는데, 여러 말들이 있겠죠. 풍부한 지하 자원과 많은 인구들, 이러한 것들을 두고도 부패한 정부와 거기에 결탁한 지배 세력들, 거기에 의지력도 없고 일어서려 하려는 노력도 안 보이는 국민성까지 결국은 더해져서 지금의 필리핀의 모습으로 결국 자리를 잡고 이어가지 않나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물론 어느 시점에서는 뭐 걸출한 인물이 다시 등장을 하든지 뭐 국민들이 의식이 깨든지 그렇게 해서 필리핀도 다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빨리 찾아왔으면 좋겠고요. 뭐 오늘은 여행 정보도 아니고 저희들의 일상도 아니고 간단한 이런 필리핀의 배경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다소 저의 주관적인 생각도 들어가 있고 짧은 필리핀의 역사 배경도 들어가 있지만 좋게 봐주시고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하게 좋은 하루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세부에서 세부 데디였습니다.